안녕하세요. 신희선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저희 Allrise Q&A 세션에서 중앙일보 컨텐츠 매니저이신 조이스님이 함께 하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통 시작을 최근에 바뀐 법률이나 법안에 대해서 시작을 하는데 요즘 타운 안에서 생긴 일 중에 심각한 사고가 많이 생긴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얘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고는 스쿠터 관련된 사고 내용인데요. 참 안타까운 소식이죠. 뉴스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9월 18일 날 4시 30분경에 제임스 앤 모드 블루바드에서 한인타운에서 다니하고 제니 킴이라는 두 분이 사이드워크에서 걷고 계셨는데 사이드워크에서 스쿠터를 타던 커플 둘이 빠른 속도로 사이드워크를 내려가다가 그 사이드워크로 진입하는 그 제니와 다니 킴 두 분을 못 보고 다니 킴한테 그 스쿠터로 충돌한 다음에 이 다니 킴이라는 분이 심하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머리를 땅에 뒤에 뒤통수를 부딪히셨는데 혹시 그 비디오를 보신 적 있나요, 조이스님은? 네, 봤는데 너무 심하게 넘어지셨더라고요. 네, 저희가 생각하는 스쿠터의 속도보다도 실제 이 사고 영상을 보니까 굉장히 스쿠터가 빠르게 달리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죠. 근데 이 분이 안타깝게도 그날은 집에 가셨는데 며칠 후에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그날 그 스쿠터를 타고 있던 그 두 사람의 한 명은 여자고 한 명은 남자인데 신원 파악이 안 돼서 혹시 이 그 두 사람의 신원을 아시는 분들을 경찰에서 지금 찾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스쿠터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저희가 이런 사건 사고를 처리하면서 저희 사무실에서 스쿠터에 관련된 사건 사고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스쿠터에 관련된 법안이나 아니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정확히 이 스쿠터를 만드는 회사나 아니면은 정부가 소비자들한테 알려주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심한 사고가 나는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 스쿠터는 사이드워크에서 타면 안 됩니다. 보통 사람이 다니는 길에서는 스쿠터를 타면 안 되는데 그 사실이 제 생각에는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은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 사이드워크에서 스쿠터를 타면 안 된다고 아셨나요? 아예 전혀 몰랐어요. 이번 사건 이후로는. 네, 보통 이 한인타운을 다니시다 보면 스쿠터를 보통 사람들이 어디서 타던가요? 사람들 걸어다니는 데서 같이 타던가. 그렇죠. 사람들 걸어다니는 그 사이드워크에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타죠. 네. 근데 그 속도가 이 상업용 스쿠터, 제 라임이나 뭐 버드나 이제 이 시간당으로 크레딧 카드를 결제를 하고 우리가 빌리는 스쿠터들은 속도가 약 20마일까지 나갈 수 있어요. 20마일에 만약에 사람이 충돌을 한다면 그 속도가 아까 다니킴 비디오를 보셨겠지만 몸을 가눌 수 없이 뒤로 넘어져서 뇌진탕을 겪을 수 있는 그 정도 속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워크에서는 절대 스쿠터를 타면 안 되는데 이 사이드워크에서 스쿠터를 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도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차가 다니는 도로가 차들이 빨리 다니니까 차들이 자기네들을 피해 다닐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이 있으니까 사이드워크에서 달리고 그 다음에 실제로 타는 사람들은 그 속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거기 보행자랑 추돌을 한다면 얼마나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을지 모르고 사이드워크에서 타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물론 사이드워크에서 스쿠터를 타는 그 스쿠터 라이더한테도 책임이 있지만 보통 이 렌터 스쿠터들은 다 사이드워크에 서 있어요. 사이드워크에서 타지 말라는 워닝이나 아니면 뭐 다른 특별한 메시지가 없어요. 지금 기술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이드워크에서 타면 워닝 사인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그걸 정지를 하는 그런 펑션도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게 되면 이 많은 이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 사용자들이 많이 사용을 안 하겠죠. 왜냐면 길에서 타기 자기네들이 무서우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주의를 정확하게 주지 않고 사이드워크에서 이걸 탈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자주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 따님분이 나중에 인터뷰 하시는 걸 봤는데 지금 만일 이 변호사를 찾고 있으시다면 변호사한테 라임 회사에 책임을 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꼭 의논을 하시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아요. 제 두 번째 질문은요. 저희 사무실로 의뢰를 하신 분의 사건이에요. 이 사건은 개한테 물린 사건인데요. 9월 20일 날 이 여자분이
큰 개를 키우고 계신데 큰 개를 데리고 아침에 LA Live Dog Park,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LA Live Dog Park에 이제 개를 산책하러 가셨는데 처음에 거기 보니까 다른 개 한 마리가 있고 라티노나 히스패닉 계열 그런 분들일 것 같았는데 그 3명이 계셨대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기 전에 개가 프렌들리 하냐고 물어봤대요. 들어가도 되냐고. 그래서 프렌들리 하다고. 그래서 자기 본인의 개를 데리고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상대방 개가 갑자기 자기 개한테 돌진하더니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개를 물라고. 이분 너무 놀라셨겠죠. 그 다음에 그 중에 일행 중에 한 명도 그 개를 말리려고 했는데 개들이 워낙 크니까 말리기 힘든 거예요. 지금 의뢰하신 분의 개를 물라 그러니까 이분이 두 개를 이제 뛰어놀라고 손을 이제 입 쪽으로 갖고 가셨는데 그 개가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마디가 하나 절단이 되셨어요. 정말 끔찍한 일인데, 근데 이분은 일단은 개를 보호해야겠다는 그런 본능적으로 개를 이제 뛰어놓으신 다음에 자기 본인의 개를 데리고 걸어서 집에 가셨대요. 손가락에 절단된 그 마디를 찾으지 못한 거예요. 그 공원에서. 저도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그 개에 대한 정보도 없고 그다음에 개의 주인에 대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사건을 시작을 해야 될지 저희가 전혀 이 실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혹시 이 crypto.com LA Live Dog Park에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비슷한 사진을 제가 구글에서 찾아서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아메리칸 핏불하고 비슷하게 생겼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메리칸 핏불이 보통 귀가 이렇게 내려가 있고 덩치가 크고 그 다음에 브라운하고 블랙 컬러 헤어가 약간 이렇게 믹스되어 있는데 털이 짧고 예, 이제 무섭게 생겼죠. 아메리칸 핏불은. 근데 그런 종류의 개라고 말씀하시니까 혹시 그날 이 사건을 보셨거나 9월 20일 날 아니면 다른 날이라도 이런 비슷한 개를 보시거나 아니면 비슷한 어떤 경험을 하신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인포메이션을 받아서 여기에 대한 사건의 이 실마리를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그리고 조이스 님이 저희 컨텐츠 매니저 분이 받으신 저희 시청자분들께서 보내주신 에피소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읽어드릴 건데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은 안녕하세요. 저는 불체자이고 어머니와 함께 같은 한국인 사장 밑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매달 월급 형식으로 사장으로부터 체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 사장이 지금까지 저희에게 했던 거짓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A 빌딩을 청소하는 조건으로 매달 $1,000를 지급받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1,000를 똑바로 지급했는데 몇 개월 후 매니지먼트 회사에서 임금을 10% 낮췄다며 저희 월급에서 10%를 삭감했습니다. 저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900를 받고 10년이 넘게 일을 했어요. 그러나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매니지먼트 회사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전혀 없고 사장이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100가 10년이 되면 12,000불이에요. 실제로 저희가 못 받은 금액은 수만 불에 가까울 겁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사실을 고소를 해도 제가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냐는 건데요. 또 문제가 있다면 저희는 일을 하기 전에 따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장을 고소를 한다면 저희가 못 받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질문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캘리포니아 노동법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누구 밑에서 일한다는 의미와 그 다음에 누구한테 컨트랙을 받아서 일한다는 의미는 다르거든요. 근데 지금 사장 밑에서 일을 하셨다고 얘기를 하시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노동법이 적용이 되면 그 사장이 얼마를 준다고 약속을 플랫 피로 $1,000, $2,000 준다고 그건 전혀 상관이 없고요. 시간당 계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시간당 계산하게 되면 일하는 시간 곱하기 미니멈 웨이지를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멈 웨이지가 적용이 되면서 만약에 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1시간에 런치 브레이크를 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4시간마다 일할 때마다 15분씩 브레이크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8시간 이상 일을 할 경우에는 오버타임 웨이지를 받게 됩니다. 체류 신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체류 신분이 어떻게 되시던 간에 제 생각에는 두 분이 이 사장님 밑에서 인플로이로 고용인으로 일을 하신 거고 고용인으로 일을 하셨으면 캘리포니아 노동법에 적용되는 정확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지켜졌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웨이지에 관련돼서는 적어도 미니멈 웨이지를 받았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오버타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노동법 변호사를 꼭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노동법 변호사한테 가셔서
10년이 됐으면 말씀하신 대로 12,000불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만일에 이런 meal break, wage an hour, overtime, 뭐 break 같은 게 지켜지지 않았다면 거기에 이제 부과되는 벌금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 매일마다 벌금이 붙어 있어요. 365일 중에 250일을 일하셨다고 하시더라도 10년을 일하셨으면 이게 2,500일이 되잖아요. 바이올레이션이 2,500번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10년 동안 매일마다 사항이 지켜지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바이올레이션마다 뭐 100불, 200불의 이 벌금이 나오면 그게 다 더해지면 몇십만 불, 몇백만 불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법을 적용해서 이걸 환산을 해서 지금 못 받은 웨이지나 오버타임이나 아니면 지금 이 임금이 삭감된 거에 대해서 다시 컴pen세이션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변호사를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저희가 질문을 받아보기로 하고요. 제가 저번 주에도 저희 사연을 제가 읽어드린 분한테 이메일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린 적이 있고 오늘 마침 가는 날인데 남가주 변호사협회에서 주최하는 무료 법률 세미나가 매달 첫 번째 화요일 날 오셔서 저뿐만 아니라 거기 되게 유능하신 한인 변호사님이 많이 계시니까 그다음에 만약 영어를 못하셔도 거기 통역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시면 충분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